안녕하세요. 그날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장례식 날 가장 믿고 싶었던 가족에게서 가장 차가운 말을 들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서윤이 처음 태진을 만난 건 병원 주차장이었다. 그날따라 비가 내렸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밤 11시, 서윤은 12시간 교대 근무를 마치고 나와 우산도 없이 처마 밑에 서 있었다. 핸드폰 배터리는 3%였고 택시를 불러야 하는데 앱이 켜지지 않았다. 가방 속에 손을 밀어넣어 동전을 찾는데 누군가 옆에 섰다. 공중전화 쓰실 거예요?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였다. 키가 컸고 얼굴에는 하루치 피곤함이 내려앉아 있었다. 손에는 젖은 택배 조끼가 들려 있었다. 저도 배터리가 없어서요. 혹시 저 먼저 써도 될까요? 서윤은 웃었다. 묘한 일이었다. 이 도시에서 공중전화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도 두 사람이 같은 처마 밑에서 같은 문제로 마주쳤다는 것도 같이 쓰죠.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은 번갈아 전화를 걸었고 같은 방향 버스를 기다리며 30분을 함께 서 있었다. 비가 그칠 때쯤 태진이 물었다. 간호사세요? 서윤은 멋쩍게 유니폼 깃을 만졌다. 티나요? 발이요. 태진은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서윤의 발은 퉁퉁 부어 있었다. 에어쿠션 운동화를 신었는데도 발등이 마치 다른 사람 발처럼 솟아 있었다. 저도 그래요. 그가 자기 발을 가리켰다. 낡고 해진 운동화. 발등이 꽉 차 보였다. 둘은 같이 웃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 웃음에서 뭔가 시작되었다. 결혼은 2년 뒤에 했다. 화려한 식이 아니었다. 서윤의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고 태진의 어머니 오말자 씨는 강남 모처에서 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처음 보았다. 말자는 서윤의 손을 한번 잡았다가 놓으면서 말했다. 간호사면 돈은 잘 벌겠네. 그럼 우리 아들 더 고생 안 시켜야지? 서윤은 웃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몰라서, 웃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그날 저녁 태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가 원래 저래. 신경 쓰지 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신경 쓰지 않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생활은 단순했다. 단순하다는 것이 행복의 다른 말이라는 걸 서윤은 그 시절에 알았다. 태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택배 분류 작업을 시작했다. 서윤은 낮 12시 교대 때 나가서 밤 12시에 돌아왔다. 엇갈린 시간표였지만 두 사람은 틈을 찾았다. 태진이 늦은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면 서윤이 끓여둔 찌개가 냄비에 있었다. 서윤이 새벽에 귀가하면 태진이 적어둔 메모가 식탁에 있었다. 오늘 날 춥다. 목도리 하고 다녀. 3동 402호 어르신 차 한 잔 대접하셨는데 괜찮을 것 같으셨음. 나 내일 쉬는 날이라 국수 해줄게. 메모는 쓸모없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서윤은 다 버리지 못하고 서랍에 쌓아두었다. 시어머니 말자의 전화는 월 평균 67번이었다. 대부분 아들에게 걸려왔고 가끔은 서윤에게도 왔다. 서윤아, 태진이 요즘 왜 이렇게 야위어 가니? 내가 밥을 제대로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엄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한번 만들어 오면 안 돼? 명절 때 말고 평소에도. 아들이 택배 일하는 건 창피한 거 아닌데 그래도 주변에서 보기에 좀 그렇잖아.
내가 돈 잘 버니까 공부 다시 시켜주면 안 돼? 서유는 매번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한번 여쭤볼게요. 삼키는 말들이 늘어갔다. 목구멍 어딘가에 쌓이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태진에 대한 사랑을 지우진 않았다. 사랑이란 본래 불편함과 함께 사는 일이라고 서유는 믿었다. 태진이 무너진 건 겨울이었다. 11월 말 택배 물량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였다.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 택배 기사들에게는 사실상 휴일이 없어진다. 태진은 새벽 4시에 나가 밤 10시가 넘어 돌아왔다. 끼니를 차 안에서 해결하기 일쑤였다. 서윤이 챙겨준 보온병 커피를 마시며 운전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연말 지나면 좀 쉴 수 있어. 태진은 언제나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서윤도 믿었다. 그 연말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쓰러진 건 12월 첫째 주였다. 서윤은 병동에서 근무 중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응급실 번호였다. 심근경색이었다. 의사가 설명하는 동안 서윤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간호사로 15년을 일하면서 이 단어를 수백 번 들었다. 보호자에게 전달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어머니가. 그래서인지 단어가 귀를 통과하는데도 실감이 없었다. 태진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서유는 복도 의자에 앉아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했다. 손이 떨렸다. 15년 동안 수천 장의 서류를 작성했는데 이 한 장이 그것들보다 무거웠다. 말자가 왔다. 서윤보다 먼저 울었다. 내 아들이 왜 이래?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서윤은 그 옆에 앉아 말자의 등을 두드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위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다. 태진은 열흘을 버텼다. 10하루째 새벽 모니터가 경보를 울렸다. 서유는 복도에서 소리를 들었다. 달려 들어가지 않았다. 의료진이 있었다. 그녀는 의료진이 일할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간호사로서 알았다. 아내로서는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의사가 나왔을 때 서유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3일이었다. 서유는 눈물이 없었다. 울 시간이 없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챙기고 절차를 확인했다. 태진의 친구들이 왔다. 직장 동료들이 왔다. 서윤의 병원에서도 몇 명이 왔다. 서로 슬픔의 언어로 인사를 나눴다. 말자는 상복을 입고 내내 울었다. 서윤은 그 옆에서 손님을 맞았다.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이틀째 저녁 조문이 어느 정도 끊겼을 때였다. 말자가 서윤을 불렀다. 조용히 사람들이 없는 구석으로. 서윤은 따라갔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랐지만 지금쯤은 뭔가 말을 나눠야 할 것 같았다. 이 긴 슬픔 앞에서 같은 사람을 사랑했던 두 여자가. 말자는 서윤의 얼굴을 한번 보았다. 그리고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말했다. 이제 우리 아들 없는데 넌 여기 있을 이유 없지 않니? 시간이 멈췄다. 정확히는 서윤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멈췄다. 심장이 한 박자를 건너뛴 것 같았다. 귀가 먹먹했다. 말자의 얼굴이 아직 거기 있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 하지만 그 눈은 건조했다. 슬픔이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분노가 올라왔다가 가라앉았다. 울음이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아무것도 얼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말자는 서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돌아서 걸어갔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장례식장 구석, 냉동 꽃향기와 향 연기가 섞인 공기 속에서 그녀는 태진을 생각했다. 비가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나란히 서서 공중전화를 기다리던 남자. 퉁퉁 부은 발을 가리키며 저도 그래요라고 했던 남자. 식탁 위에 쪽지를 남기던 남자. 오늘 날 춥다. 목도리 하고 다녀. 그 남자. 그 남자가 없었다. 이제 없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말자는 그녀에게 말했다. 있을 이유가 없다고. 서윤은 천천히 걸어서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찼다. 12월이었다. 그녀는 코트도 없이 나왔다는 걸 깨달았지만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주차장 끝, 낮은 담벼락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두꺼웠다. 별이 없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한 방울이었다. 두 방울이었다. 그 다음은 숫자를 세지 못했다. 말자의 말 때문이 아니었다. 태진이 없어서였다. 그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이 오늘에야 처음으로 몸 안에 착지했다. 중환자실 복도에서도 의사의 얼굴을 보면서도 동의서를 쓰면서도 실감하지 못했던 것이 그가 없었다. 내일도 없을 것이었다. 쪽지를 써줄 사람이, 발이 부었다고 웃어줄 사람이, 연말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줄 사람이. 서윤은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무릎을 끌어안았다. 하얀 상복이 주차장 바닥에 닿았다. 그게 더러워진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냥 울었다. 소리 없이.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옆에 왔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장례식장 직원이거나 아는 사람이거나 누구든 지금은 상관없었다. 코트 한 장이 어깨에 얹혔다. 서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태진의 직장 동료였다. 박 씨라고 오늘 오전에 조문을 왔던 사람. 나이가 좀 있는 기사였다. 춥게 왜 여기 나와 계세요?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옆에 나란히 쪼그리고 앉았다. 담벼락에 등을 기댔다. 서윤은 고맙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두었다. 한동안 둘은 말이 없었다. 윤 기사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박 씨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우리 구역에서 제일 성실했어요. 배달 가면서도 어르신들한테 말 걸고 무거운 거 들어드리고 회사에서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해도 그냥 했거든요. 그 사람이 가는 날 구역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우셨다고요. 서윤은 그것을 몰랐다. 태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쪽지에도 3동 402호 어르신 차 한 잔 대접하셨는데 괜찮을 것 같으셨음이라고만 썼지 자기가 얼마나 잘해드렸는지는 쓰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었구나. 서윤이 작게 말했다. 혼잣말처럼. 그런 사람이었죠. 박 씨가 맞장구 쳤다. 서윤은 한참 후에 안으로 들어갔다. 말자는 보이지 않았다. 안쪽 방에 있는 것 같았다. 서윤은 찾아가지 않았다. 말자의 말이 다시 귀를 스쳤다. 넌 여기 있을 이유 없지 않니? 서윤은 생각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었다. 이 장소에, 이 관계 안에서 서윤을 묶어두는 법적 끈은 더 이상 없었다.
태진이 없으니 시어머니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 장례식이 끝나면 서로의 삶으로 돌아가면 됐다. 하지만 그것이 말자의 말이 옳다는 뜻은 아니었다. 서유는 태진의 영정 앞에 섰다. 5년 전 여름에 찍은 사진이었다. 태진이 웃고 있었다. 어색하게 사진 찍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서유는 조용히 말했다. 나 여기 있어. 마지막까지 여기 있을게. 그건 말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어떤 증명도 아니었다. 그냥 태진에게 하는 말이었다. 15년 간호사 생활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그것이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듣는다. 떠나는 사람도, 남겨지는 사람도. 장례가 끝났다. 발인을 마치고 화장장에 다녀오고 수목장으로 보냈다. 태진이 원했던 방식이었다. 서윤도 처음엔 몰랐는데 태진의 동료 박 씨가 태진이 그런 말을 한 적 있다고 알려줬다. 나무 옆에 있고 싶다고. 그게 태진다웠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서윤은 식탁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쪽지들이 있었다.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 것도 있었다. 서윤은 하나하나 꺼내 읽었다. 오늘 날 춥다. 목도리 하고 다녀. 국수 다 됐는데 내가 늦게 와서 불어버렸음. 다시 끓여놨어. 세탁기 돌렸고 건조기도 돌렸음. 다 꺼내 개어야 하는데 팔이 아파서 못했음. 미안. 나 생각보다 괜찮아. 걱정 마. 마지막 쪽지였다. 쓰러지기 이틀 전. 서유는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나 생각보다 괜찮아. 걱정 마. 그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서유는 알았다. 태진은 정말로 괜찮다고 믿었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더 쉬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더 달렸을 것이었다. 서유는 쪽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모두 넣었다.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말자에게서 연락이 온 건 49제가 지난 뒤였다. 문자였다. 아들 유품 중에 내 거 있으면 가져가. 그것이 전부였다. 서유는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했다. 네. 언제 방문할게요. 그 다음 줄에 더 쓰려다가 지웠다. 말자가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에 대해, 자신이 느꼈던 것에 대해, 그런 것들을 문자로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었다. 말자는 그런 사람이었다. 어쩌면 태진도 알면서 아무 말하지 않은 것일지도 몰랐다. 엄마가 원래 저래.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유언처럼 남아 있었다. 서유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바라봤다. 밖에 눈이 왔다. 봄이 왔을 때 서유는 병원으로 돌아갔다. 동료들이 반겼다. 환자들이 있었다. 병동은 변함없었다. 그게 이상하게 위안이 됐다. 세상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날에도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회복하고 누군가는 떠났다. 그 흐름 안에서 자신도 계속 있었다. 한 번은 복도에서 보호자를 만났다. 남편을 중환자실에 보낸 여자였다. 나이가 서윤보다 조금 많아 보였다. 의자에 앉아 멍하게 전광판을 보고 있었다. 서윤은 그 옆에 앉았다. 많이 무서우시죠?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지나요? 서윤은 잠깐 생각했다. 괜찮아진다는 게 어떤 건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 전과 똑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라질 수는 있어요. 그건 분명히 그래요. 여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서유는 옆에 있었다.
자리를 뜨지 않았다. 서유는 생각했다. 말자가 물었었다. 넌 여기 있을 이유 없지 않니? 이유. 그 말이 무섭게 느껴졌던 건 잠깐이었지만 서윤도 모르게 자신에게 같은 걸 물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왜 여기 있어야 하지? 이 슬픔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 하지만 이유는 증명하는 게 아니었다. 태진이 쪽지를 쓴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어르신들에게 무거운 짐을 들어드린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서윤도 그냥 살면 됐다. 말자의 허락이 없어도 이유를 증명하지 않아도 남겨진 자리에서 남겨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면 됐다. 그해 겨울 서윤은 수목장에 다녀왔다. 나무 옆에 서서 한참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나 잘 지내고 있어. 서윤이 말했다.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이 대신 지나갔다. 서윤은 목도리를 여미고 돌아섰다. 집으로 갔다. 그녀는 그날까지 가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끝이었던 그날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어디까지일까요? 지금까지 그날의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진짜 선 넘은 거 아닌가요? 참아야 한다. vs 바로 나가야 한다. 여러분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